일단은 요 제1주제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제, 3주제, 4주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3주제, 4주제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2주제를 가지고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뭐 질의를 못 하신 거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못 한 거 있으면 그때 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정리를 할게 1분 동안에 질의를 나눠서 해 주셔도 좋고 한 분이 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 끊어서 하고 그 시간을 다 못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2 주제는 현재까지 월드 디자인 시티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2주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요, 아까 제가 질문을 못해서 예. 그 입안 당시부터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회까지 좋은 사업을 두고 토론회까지 오게 된 거는 같은 땅에서 정말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시 입장은 도시개발법이든 친수법이든 뭐 수자원공사든 뭐 LH든 누구든 함께 도시공사든 이 사업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 사업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5, 6년 동안 그 머나먼 뭐 고국 땅에 와서 처음부터 제안서를 내시고 고생하신 고창국 대표께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만이 그 외투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KNC 고창국 대표가 누군가,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항상 늘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부터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그 호텔 개발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구리시 오기 전에는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공 사례, 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리시에 그 GWDC 제안서를 내기 전에 여러 도시로 제안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한 몇 군데 도시가 있는데 또 인근에 있는 남양주에도 제안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우리 구리시 거하고 똑같은지 또 다른 내용으로 냈는지 그 도시를 좀 밝혀주시고요. 제안서를 가지고 왔을 당시에 어떤 직함을 쓰셨는지 이것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기를 존 포트만사의 한국지사장이라는 그 5대 때 제가 명함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지사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럼 한국 대리인을 하셨는지, 한국지사장과 한국 대리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존 포트만사는 전 세계에 몇 분 정도의 대리인을 또는 지사장을 두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몇 분의 그 존 포트만 대리인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한국 대리인 일을 하면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예. 질문을 좀 끊어주시죠. 이렇게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문 1답으로 만들어 왔는데 뭐 예. 1분 안에 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 예, 가지 예.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만 예,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고창국 대표님이 뭘 해왔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 도시에도 이런 똑같은 제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좀 예. 나빠서 너무 많은 질문을 일단은 하셨으니까 그 제가 좀 정도로 해답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 또 시간 드릴 테니까 네. 그때 하시죠, 그러면요. 예, 아까 그 명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명함은 지금 회사 명함에다가 위에 포트만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트만 일을 한국에서 대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사가 아닙니다. 지사는 브랜치 오피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포트만을 그 당시에 처음에 찾아갈 때는 리프레젠테이티브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리프레젠트가 대행입니까? 대표입니까? 대표 아니에요? 대표가 아니고요. 대행이지요. 왜? 포트만이라는 지사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대행 그 존 포트만의 대행은 지금 안 존 하고 포트만하고 계십니까? 저희들하고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면 존 포트만의 대행하는 일은 그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쓰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하도 쓸데없는 그 정치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포트만에서 보도 자료를 조선일보 등등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왔을 때 그 KNC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 왔을 때 KNC 사무실은 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사무실이? 이제 모든 거를 다 알고자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되었던 새누리당이 되었던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회사에 온 적도 없고 오겠다고 이야기했던 적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그런데- 겁니까? 제가 아니, 갔다 왔으면 그런데 지금 묻지를 와서 않죠. 제가 무슨 갔다 왔다면 그게 물을 그렇게 이유가 중요한- 없죠. 잠시만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희 잠시만요. 네. 진화자 의원님 잠시만요. 그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답변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고창국 그 부의장님께서 해온 실적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도 이런 제안을 했는지 그거 타 답변 좀- 지역에는 제안한 적이 없고요. 그때 서울시에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자 우리가 구리시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타 도시에는 이야기했던 적이 없고 최근에 인천에서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 다 되신 예.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97년에 조선호텔 레노베이션 할 때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롯데 우리 지금 멤버인 윌슨 앤드 어소시에이트 콘소시엄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JW 메리어트 호텔 반포에 있는 거 윌슨하고 지금 이제 우리 멤버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부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인근의 남양주시에는 정확하게 제안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그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그 답변을 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네. 추가 질의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제2주제 지금 현재까지 이거 진행 오는 과정에서 뭐 도시공사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집행부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요거 되지 지금 않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벵가드 DNC 그 안홍태 씨가 그 20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얼마 그 계약을 위반해서 MOU가 해지됐다 그랬는데 안홍태 씨 말로는 12억인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계약을 약속을 못 지켰더니 일방적으로 폐기를 뭐 당했다고 지금 자기는 그래서 폐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홍태 씨를 보니까 2008년 3월에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그 벵가드 DNC라는 등기를 내서 2008년 3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마포구 도화동 533번지 마스터즈 타워 2501호였어요. 그리고 KNC는 2008년 4월에 등기를 내서 똑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 사무실도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벵가드 DNC라는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뭐 그냥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바로 헤어졌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2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2억을 냈다면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입니까? 그 이후에 12억에 대한 돈은 그러면 계약을 파기했으면 돌려줬습니까? 이런 게 정말 그동안 계속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벵가드 DNC와 잠시만요. 일단 벵가드 의혹에 대해서 네. 그 답변을 요청을 한 거죠. 네. 끊고 예, 거기에 제가 대해서 거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뭐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그 시간을 다 못 쓰시면 못 쓴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습니다. 그 벵가드 DNC는 그 구리 디자인 센터 이쪽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MOA에 의해 가지고 구리시하고 그때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그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12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정확하게 구리시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3천인가 4천 들어가고 그 이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포트만에서도 해지당하고 시에서도 해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을 그쪽으로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거의 한 층에서 거의 한 층입니다. 반인데 반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했었어요.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간 도주해가지고 3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 돼. 왜?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까 KNC가 그때 설립을 했다 그러는데 휴면 법인을 다시
오픈시킨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맞아요. 2003년도에 등기가 돼 있다가 2008년 4월에 변경 등기를 하고, 예, 벵가드 DNC는 2008년 3월에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벵가드 DNC와 우리가 이제 그 계약 파기됐을 때 그 계약을 파기하고 나면 그 MOU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파기했다고 해서 그 종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해지가 되는 건지, 지금도 그 김경선 우리 전 의장님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과 같이 갑으로 사인을 그 또 무슨 뜻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리시에 발전되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뭐 같이 의회도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 MOU가 김경선 의장님과 박영순 시장님이 사인을 한 그 MOU가 천호동 일대 부동산에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파기를 했다고 했는 그 파기된 MOU마저도 계속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제가 묻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사기로 예, 해가지고 예,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이후의 내용은 구리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답변할 답변드려요. 사항은 아닌 것 저기 같습니다. 지금 이쪽 그 시행 측에서 답변 시간이니까 1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게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고 회장님이 그 벵가드 DNC하고 그 갑이 구리시거든요 그때. 예, 그때 김경선 의장님은 선의로 입회인 성격으로 오셔서 사인한 것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구리볼 디자인 센터에 관한 컨셉 마스터 플랜을 존 포트만사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그 벵가드 DNC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계약금 2억 3천이던가요? 그걸 송금한 이후에 2차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번, 3번 지급 일자를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포트만사에서 국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 계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벵가드 DNC에다가 지금 계약 해지 통보가 합니다. 그 자기들 용역 이제 못 한다는 게 돈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시에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존 포트만사하고는 지금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용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리시는 당연히 의린 지금 그 벵가드 DNC하고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 정확히 지킬래 1분 딱 찍겠습니다. 예, 답변 되셨고요. 그다음에 그 질의 시간을 드릴 텐데 지금 두 분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의견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꼭 궁금한 것만 오민석 그 대표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용호 의원님이 같이 먼저 하시겠다고요. 대신에 의견 말고 궁금한 걸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고창국 대표께서 포트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뭐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포트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해서 한국 지사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5대 의회 때 시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박영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창국 사장은 포트만사의 한국 공식 대표입니다. 그거는 지금 포트만사의 사장으로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은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 동아시아의 국제 포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포트만 본사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회사 사정상 오지 못해서 한국 대표가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사실이 그 있어요. 내용은 제가 예, 잠시만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질문. 예, 그다음에 그리고 박영순 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이게 우리 월드지선 시대 현실입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짜리 예산이 투입해 있는 사업을 하면서 2억 3천만 원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MOU를 작성했습니까? 이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그 정도는 납부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닙니까? 자, 김용호 네? 의원님 그만요. 질문 예.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오민석 대표님 질문해 주시고요.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답변할게요. 예, 같이. 예, 저기 주최 주관사 쪽으로도 잠깐 회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까지 있는데 막 중간에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지금 하나 이제 넘어가는데 벌써 2시간 경과됐습니다. 이거 밤새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폭로하는 데도 아니고 옛날 과거 잘잘못다 지금 월드 디자인 시티 현재하고 미래를 갖다 점쳐야 되는데 지금 왜 포토만 사고 납니까? 그건 뉴타운이잖아요. 그런 거는 특이해서 하시고 여기에 시민들 아니 잠깐 여기에서 시민들이 얻어갈 거는 여기 왜 오셨냐면은 자 월드 디자인 현재 점하고 향후 진행되는 거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넓게 좀 크게 예, 하시죠. 예. 크게. 질의.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 양영모 사장한테 묻겠는데요. 월드 디자인 센터한테 친수법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 정치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환경 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친수법이 여기에서 백지화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존폐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월드 디자인에서 백지화가 되는 건지 이런 우려가 한쪽에서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친수법 폐지됐을 때 향후에 그에 따른 월드 디자인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관이 있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일단 질의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용우 의원께서 반박성 질의를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예, 그 시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양영모 사장님께서 오민석 대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분 내로 좀 제가 속기록에 우리 고창국 회장님을 그 포트만사의 그 리프리제너티브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말로 아마 대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고 회장님은 지금 대행이라고 그러니까 좀 대표나 대행이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 우리 김용호 의원님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은 2억 3천만 원 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 검증도 안 해본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뭐 수십조 된 사업을 하느냐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 전에 이제 무슨 의회야 지금 5대 의회 때거든요. 5대 의회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7분 중에 한나라당이 5분이고 민주당이 2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은 지금 시장이 뜬구름 잡는 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 표현들 하면은 하는데 예산 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지금은 4대 3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역시 의장님 빼면은 예결위에서 3대 3입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예산 지금 통과하기가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외국에서 2,000개 기업을 끌어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외국에서 컨셉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 큰 지자체가 할 때는요, 이런 돈을 시의 예산으로 합니다. 도시공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 구조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해외 용역비에 돈을 투자할 만큼 예산을 줄 만큼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 투자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오민석 기자님하고 저 대표님하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모셔놨기 때문에 너무 우리 그 고창국 회장님에 대한 마치 무슨 장관 인사 청문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데 좀 집중해서 정말 이게 지금 구리시에 이게 지금 외자가 들어오는 거냐? 2,000개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아니 지금 1개 기업이 들어와도 손에 장을 쥐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이어서 그 우리 그 도시공사 사장님, 전용 사장님 좀 잠시죠. 잠깐만요. 그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답변을 좀 들어주시죠. 지금 이게 뭐 시의회에서 뭐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진행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래간만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두 가지 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친수법에 의해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수법이 만약에 친수법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의한 해제 절차는 계속 이행이 됩니다. 근데 친수법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GWDC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이 언론 보도가 났을 때
국토부에서 친수법에 의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친수법에 의해서 부산 지역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말고도 몇 개 사업지구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GWDC는 관계기관 협의 거의 한 80% 정도까지 이미 친수법에 의한 지구 지정 절차의 80%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환경부에 대한 협의만 마치게 되면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 친수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은 비판과 견제 대안 쪽에서 질의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시는 주최 측과 찬성 측에서 이쪽에 질의를 할 게 있으면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를 하시는데 예. 아까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예. 전반적인 사업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진화자 의원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의회에서 MOU가 2011년 11월 달에 끝났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요? 예, 그 속기록에 보면 저 또 생중계로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남의 나라에 돈을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까다롭고 또 세밀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외국 투자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싱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왜 국가 기반 산업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조금 세월이 좀 지난 일이라 제가 MOU를 했는데 돈이 왜 안 들어오냐고 한 일은 다시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이제 그런 뭐 질문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MOU가 체결이 돼서 우리가 그냥 도시개발법으로 외국 투자 자본이 뭐 들어오면은 그린벨트가 풀리면 돈이 들어오면 되는데 뭐 맨날 홍보를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뭐 코트라에 2조 2천억이 뭐 돼 있다, 비바비나가 뭐 스티브임이 뭐 호텔에 왔다, 뭐 사람들은 돈이 우리 시치에 들어온 줄 알아요. 그래서 이 MOU가 되고 MOA 체결을 하면 돈이 우리 현금으로 우리 통장에 들어온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도시개발법과 친수법이 동시에 간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동시에 간다면은 고창국 대표는 지금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친수법으로 한다는 거는 외국 투자 자본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구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뭐 1조 원의 빚을 내서 토지 분양을 받고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택지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고창국 대표가 뭐 5만 평을 사든 10만 평을 사든 그때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땅을 분양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친수법이 폐지가 돼서 뭐 국회에 한 13분 뭐 민주당 뭐 의원들이 냈대요. 만약에 만에 하나 친수법으로 하면 우리는 제일 빠르고 좋지만 만에 하나 친수법으로 안 가고 다시 폐지가 돼서 도시개발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고창국 대표가 지금 여기서 그동안 뭐 일한 이야기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친수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의문이다 그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지나간 뭐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 일을 하려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는데 월드 디자인 시티 관련해서 예산 안 준 적 없습니다. 예산을 안 준 거는 무엇을 안 줬냐면은 안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포트만의 뉴타운 그림을 그릴 때 뉴타운이 아니라 월드 디자인 시티에 관련된 뉴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그림은 마음에 안 든다. 월드 디자인 시티에 걸맞는 뉴타운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창국 대표가 존 포트만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19억은 벌써 경호 엔지니어링에 돈이 나갔는데 아니 이렇게 이중으로 그림을 그려오면 이 돈은 누가 줄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돈을 안 줘도 된대요. 그때 한참 지나고 보니까 고창국 대표가 원중개발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20억을 대행을 했다, 납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 돌다리에 102층 랜드마크와 수상도시 그림이 나왔습니다. 원중개발이 102층 랜드 개발을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이익금으로 먼저 선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원중개발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떠나겠다. 20억을 내놔라. 그러면서 벵가드 DNC가 나왔어요. 이렇게 역사가 복잡하고 돈의 투명함이 없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 돈은 우리 돈대로 들고 계속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투자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벵가드 DNC 외에도 20억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도 많고 돈 낸 사람도 있어요. 지금 테크노마트에 있는 분도 어느 분도 10몇 억을 투자했대요. 그거는 고창국 대표가 뭐 내라고 한 거 아니겠죠. 자기가 투자 가치를 보고 했겠지만 MOU에 박영순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고 구리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중개발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님에게 50억 폭로하겠다. 시의회에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고병 의장님한테 50억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폭로할 게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 뭐 서류 보내달라.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저 지금 그 우리 고창국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또 의견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 질문을 좀 명확한 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물어볼 거 있으면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답변이 나올 것 아까 같거든요. 그 두 가지였는데 그 외국 투자하는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했고요. 두 번째는 왜 국가 산업 기반형이 될 수 있는 산업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거기에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땅을 제가 사는 게 아니죠. 외국 투자 회사가 사는지 제가 어떤 돈이 있어서 땅을 삽니까? 그런 곡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잠시만요. 아니, 그 질문 지금 이쪽에서 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계신 분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그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판단은 아마 다 각자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리해지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창국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죠. 어떤 질문하신 거예요? 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투자 유치를 하는 국내에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만이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왜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가능한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 해 오셨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일단은 우선- FDI 말씀하신 건가요? 예? 지금? FDI 외국인 투자에 관한 아니요, FDI를 예. 그 외국인 투자를 하는데 예.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선 MOU가 유감의 뜻을 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답변을 혼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아니, 하시겠습니까? 하다면 혼자? 넘기죠 뭐. 유감의 뜻을 펴겠습니다. 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는 반대를 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토론을 시민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점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는 그 절차상은 저희는 그렇게 고창국 대표만큼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지금 우리 토평동에는 예자 유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잔 친수법에 의한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 13인의 의원들이
그것을 삽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또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친수법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국가산업인가? 우선 물론 세계적인 것이고 또 뭐 흔히 고창욱 대표님 마스 산업, 뭐 호스피tality 산업 이런 거니까 이것을 세계를 무대를 하게 되니까 국가산업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구리시만을 상대로 한다면은 뭐 구리시민이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면 되겠죠. 세계적인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운영을 하려니까 국가적인 사업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답변 마치신 거죠? 예, 김주린 대표님 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요. 예, 지금 1시간 50분 예. 정도 지났죠. 예. 그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그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올바르게 그 전달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순 시장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KNCA 같은 경우 많은 그 이 월드 디자인 시트에 관한 정보를 시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주질 않았다라는 이런 여론이 지금 높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혹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다 이제 감정까지 개입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사실이고 어떤 정보가 그러면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요청했으며 또 어떤 정보를 배포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변하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답변 차례라고. 네. 그럼 내가 답변을 마저 할게. 원래 이제 지금 막 순서가 짬뽕이 돼버렸는데 제가 지금 시민 질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배려를 해드릴게요.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김준현 대표 질문에 답변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워낙 그 방대한 사업이고 또 친수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 기간까지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지금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숨기려고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거의 다 공개될 것 다 공개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지금 중요한 사실을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토평동의 친수법으로는 외자 유치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친수법에 의해서도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가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토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 특별 투자 유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약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외자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친수법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그건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현행 친수법으로 해가지고 토평동에 외자가 못 들어오는데 시에서 외자 유치했다고 MOU 했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진짜 이게 무슨 사기 행각이 돼버리거든요. 시민들 현혹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발언할 시간을 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 이제 토지 조성 관계에서 보상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는 잠시만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방청객 중에서 몇 장의 이제 질의서가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고 일단은 의견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윤광 시민께서 구리시장님께 질문이면서 의견인데 요거는 이제 사업에 있어서 분명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는 안 보여주고 조감도 같은 것만 보여주고 질문하는 내용에는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에 올린 조례 같은 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조례뿐만 아니라 뭐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답변 좀 해주실 수 예.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오늘 답변하면서 잘 모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일단 요 부분에 모르겠고요. 대해서 예. 조례를 안 보여줬다는데 지금 무슨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례가 여기에 대해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를 안 보여줬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 토론회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업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친수법이라든지 또 이 도시관리 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푸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예, 답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그 정리를 해서요. 그 지금 이제 계속 그 상당 부분이 우리 그 고창국 부의장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됐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아니 저 시장님 질문에 내가 예,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하십시오. 만나셔가지고요. 통제 좀 따라주시고요. 그 제 3주제에서 월드 디자인 시티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1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만들 수 있을지 뭐 그다음에 이 친수구역을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1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답변 딱 3분 하시고 질문 답변 시간을 다 활용을 못 하시면은 그걸로 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질문하시죠. 예. 네, 저기 준비해 오는 것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 미국 현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NIAB 회원들이요, MOU에서 MOA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그러면 구리시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야, 토지 분양에서 수익이야지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에 수익률이 보장이 되겠느냐? 외국인이 투자할 때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더 여기서 확대를 하겠다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구리시가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MOA 계약이 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윤곽이 나오는지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한 거죠? 예, 시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질문과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 그 샌디에고 그 국제유치자문회의에서 거기 참석한 우리 그 NIAB 국제자문위원회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 60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인테리어 뭐 분야, 뭐 건축 설계 분야. 이 40여 분의 CEO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친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아시아의 이 하스피텔리티 디자인 분야의 시장 규모가 연간 3천억 달러, 300조 원. 그러니까 웬만한 뭐 IT나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큽니다. 이 시장을 목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축 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 60여 개가 모여서 2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요. 지금 구리 디자인 센터에 진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0억 달러의 외자 유치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만 개 일자리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대통령한테 보낸 그 번역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원하시는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또 이걸 통해서 연간 18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의 그 외국의 고객들이 엑스포라든지 디자인 트레이드 쇼에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수의 계약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MOU까지 왔는데 지금 MOA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외자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외투법이랑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친수법이 아직 거기까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걸 지금 현재 국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빠르면 수개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수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이거 말고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이라든지 친수법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아시다시피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하면 되는 거고 시행 규칙은 장관 결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맘만 먹으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고쳐서라도 외자가 마음 놓고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국토부의 실무진과 교감이 있었고 또 애시당초 지금 외자가 들어온 것을 전제로 이 전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 계실 때 이 사업을 승인해 준 것 자체가 외자 유치를 꼭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12월 7일 날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저는 이것은 변함이 없고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낸 이 친서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리고 통상산업자원부 장관께 동시에 보내드렸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답변 마치신 걸로 듣고요. 그다음에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박영순 시장께서 택지개발 말고는 투자할 수 있다 했는데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를 보면요.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장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에 또는 공공기관에 소유한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수 있다 하냐면은 1. 국유재산법 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 어항법 7. 말이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여기서 이 법률에서 규제를 해도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13분이 이 파랑에다가 친수구역 친수법에 의한 개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친수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복사한 겁니다. 요 7가지 법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이건 외국인 투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법에는 안 되기 때문에 친수법에 의한 개발도 해달라고 지금 국회의원 3분이 법 개정안을 자, 김용호 의원님 그래서 질의 요지가 어떤 거죠? 네. 그래서 박영순 시작해서 이거는 뭐 더 우리 박영순 씨나 저나 이거 더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현행법에는 물론 법을 개정해달라 요구한 것도 이것을 개정해달라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친수법에 개발도 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질문을 좀 간단히 토지공사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이따 답변 시간에 같이 몰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지금 사장님 불법 납치기 통과된 예산이지만 우리 60억이 지금 도시공사 예산이죠. 그 중에 얼마를 사용했으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현물 투자를 시에서는 2천억에서 2,500억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며 1년 재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거기 예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토론 자리니까 양해 좀 하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영호 의원님이 검토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하신 말씀 맞습니다. 외투법 13조에 친수법이 들어가야만 이 수익이야기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게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현행법에서 그러면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현행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라든지 그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지금 우리 토평동에 이제 외자가 들어올 때요, 땅을 다 만들었잖아요. 도시공사가 이걸 팝니다. 그럴 때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그게 뭐냐 하면은 학교, 병원 이런 건 수익계약으로 팔 수가 있고요. 외자에게. 그 다음에 최근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 자족시설이 수익계약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디자인센터, 호텔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서도. 근데 현행법에서 지금 수익계약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주거단지, 이것은 제한적 그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되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계약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지금 일반 경쟁 입찰이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바로 외국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수익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평동에 아예 지금 외자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아니 세상에 외자가 들어올 수 없는데 시장에 다니면서 외자 유치했다 비bab이라고 20억 MOU-하고 이건 뭐 그냥 사기치고 다니지 않았냐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회자님, 예. 아주 죄송합니다. 사회자 아주 죄송합니다. 예. 뭐 자,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아니, 이거 바로 아니요, 적으니까.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먼저 질의한 게 있으니까 그러죠. 답변 기회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액 60억을 저희가 출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 질문하신 내용은 얼마나 사용했고 잔액이 얼마냐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10억 정도 사용을 하고요. 50억 정도는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억은 그 창립비, 사무실 임차비,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인건비가 한 2억 5천.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부분으로 2억 5천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1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현물 출자가 한 3,400억 정도를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00억 정도 출자가 되면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00억이라는 숫자는 공시지가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게 되는데, 세금은 공시지가로 부과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28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토지를 계속 저희가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 2억 4,700만 원 정도가 재산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 답변 마치신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1분 내에 예, 고맙습니다. 김용호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주린 대표님 두 분이 그 의견성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의견성 발언 쭉 얘기하고 질문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박영순 시장께서도 그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을 다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시에서 보낸 문서에는 지금 허위 문서가 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호텔, 전시장, 회의장, 교육원, 연구소, 일반 업무 시설은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다. 그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조항을 이게 허위로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허위로 하고 지금 요새법은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도시 자족 시설이 잠깐만요. 수익이 안 된다고요? 예, 안 질문 되죠. 빨리. 아니 엊그저께 그게 질문 정리해 시행이 주시죠. 예,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 직원들 묻겠습니다. 있으면 좀 예. 그 그럼 앞으로 돈은 잠시만요. 그 취득세라든가 저 재산세, 경비 같은 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질문 요지가 아까 지금 그 준비해왔던 자료, 그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시에서 보낸 겁니다. 빨갛게
호텔, 전시장, 회의장, 교육연구소, 일반 업무시설 해가지고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요것은 요 우회 종목을 얘기하고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시에서 보낸 문서고, 현재 보면은 그래. 감사합니다. 했죠. 한번 예. 보여드려. 조금 여기 나오니까. 많아가지고 이게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요것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으면 수의계약한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법 개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 의해서 현 행정은 집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용호 의원님이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주린 대표님 같이 질문 한꺼번에 하시죠. 예.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제까지 그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얼마 정도를 쓰셨으며 앞으로 또 얼마 정도를 더 써야 되느냐,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토평동 일대의 주민들은 이 GB가 해제될 경우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토지 보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토지가 분양된 그 보상될 때 당시 분양가는 어떻게, 보상가는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월드 디자인 시티가 세워질 경우 거기에 주택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좀, 세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셨나요? 시의 예산 시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때의 보상 부분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지금 두 가지. 하나 또 뭐였죠? 주택 비율이 얼마? 주택 비율. 예. 주택 비율, 전체 주택 비율.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게 김주린 대표가 물어본 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니 저 시에서 예산 얼마 썼는가 제가 예, 예. 답변하고. 그거 해주시고 그거 전에 그 지금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했던 거 있죠? 예. 그 문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시민들께서 이해가 되기 쉽게요. 예. 미국 자주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몇 회 갔으면 비행기 값이 얼마며 거기 드신 값이 얼마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 대표님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니까 잘 안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시에서 그동안 집행한 예산은 현재까지 약 한 21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공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시공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뭐 큰 예산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저희 공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보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저희는 바로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보상 준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토지에 대한 현황과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현장에서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토지 조서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조서 작성된 걸 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보상 기준과 보상 절차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 소상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하고 시, 그 다음에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상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공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주택 공급 답변-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택 공급 비율의 그 개념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 건설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7,558가구가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190세대, 연립주택이 725세대, 그다음에 주상복합이 675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나머지 5,968세대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아파트 용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제가 예.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토지 보상을 이 사업 시행을 도시공사가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나 LH공사가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감정가를 매우 낮게 책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공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구리도시공사가 이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주들에게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심이 된다. 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갈매동이나 인근의 보금자리 주택 감정가에 비해서 결코 낮은 감정이 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점은 이제 지주분들 많이 와 계셔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충 답변했습니다. 우리 김주린 대표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제 토지 보상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었는데 지금 아까 여기 메모지로 질의 들어온 거에도 그 토지 보상 문제가 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개분적으로 이게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주 분들은 그 주민 설명회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보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토론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